충북 충주에서 온 기자 최경희입니다. 부산이 인연이 좀 깊은데요. 옆에 있는 신랑이 제 모양을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충주에는 산적초등학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마산에서 온 교사 김태현입니다. 전공 화학이고요. 오늘 진우션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이 정말 선물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온 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국어입니다. 그리고 가왕 조용필을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10분만 가는 집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늘 행복한 교사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청소초 교사 이철입니다. 저는 시간은 하루에 많은데 저는 주 5일제로 해가지고 주 5일째 하루 많이 오시고 저는 대전 부천초등학교에서 온 교사 김선희입니다. 네, 저도 대전 부천초등학교에서 온 교사 이정하고요. 오늘 재미있는 게임 많이 배워가서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왕부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박성준이고요. 저 보드게임 동아리 했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잘 안 돼서 이번 시간에 많이 보드게임에 배웠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 오남중학교에서 온 손승태이고요. 과목은 수학입니다. 작년 신규이고요. 2년차이고 고등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인천초등학교 17년차 교사 주임입니다. 동아리 수학놀이 부르며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차고영입니다. 연예인도 보고 보드게임도 배우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김나래입니다. 저는 충주에서 교주에서 온 교사 한민호입니다. 오늘 보드게임 배워서 교실에서 즐겁게 하려고 왔는데요. 마음은 여행 오듯이 왔으니까 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이혜숙입니다. 저는 놀이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전 농구교육체 강사 김국세입니다. 선생님 많이 오셨는데 열심히 배워서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속에서 빠져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보드게임에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말랑말랑한 박진입니다. 대전 노아시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동생이랑 같은 학교에서 온 대전 보안초등학교에서 온 수학 변호사입니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전 보안초등학교에서 온 김희경입니다. 저는 노래가 10kg 처음 발령인데 좋으신 언니분들이랑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올까 말까 했는데 왔습니다. 혹시 먹고 약국을 찾기로 다 했는데 바꾸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약국 특히 좀 힘들어요. KTX 여기 있는 오승주 학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성평여중에서 온 오인입니다. 보드게임 무엇인지 배우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영입니다. 비행기 타고 잠깐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이제 좀 멀리 왔습니다. 사투리를 좀 들으셔야겠지만 강원도에서 버스 한 4시간 반 정도 타고 와서 부산 와서 좀 큰 건물 보면서 놀랬고 사투리를 좀 쓰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놀이 교육하고 놀이 교육을 계속 지금 친구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놀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놀이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많이 고민하면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놀이를 개발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보드 게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육 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을 맞춰봐 보드 게임 활용한 말랑말랑한 글씨를 만들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래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이 조금 나오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많이 펜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게임 PC방 남학 생들 대표적인 모습이고 여학생들 대표적인 모습이죠. 공통점은 뭘까요? 네, 대답 없죠.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있죠. 어떤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 어떨까 볼까요 한번?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보내준 사진인데 저희 나라 이제 어르신 분들인데 한 곳을 보고 있죠. 저희도 서로 안 보고 있고 이제 한 곳을 다 같이 이렇게 어디를 보고 있으면서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다른 한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외국에 호주에 아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놀이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어디 카페나 공간을 가면 이렇게 보드 게임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또 지금 있는 보드 게임이 상당히 어려운 보드 게임이거든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한 번 게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구매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는데 저도 할아버지랑 어떤 경험이 있나 보니까 이제 저는 무서웠던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영상에 할아버지도 많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뭐 있을까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영상을 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임이거든요. 그냥 이제 룰렛을 돌려서 몇 번만 이제 하면 아기가 상당히 좋아하죠. 말하고 있던 아기 같은데 우리 더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맞아가지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좋지 않아서 영상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오늘 활동에서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큰 강의실을 부탁드리는데 생각보다 좀 협소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개발하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전쟁놀이라고 있어요. 옛날부터 대령, 소령 이렇게 노는 놀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여자 학생들이 어려워요. 이거를 소령, 대령, 화사관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동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팀으로 나누시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원래 12분에서 13분 정도 반으로 나눠서 하고 학급에서도 30명 있으신 분은 이제 15명 각 정확히 나누면 되고 자, 보시면 이제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쥐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쥐는 당연히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겠죠. 고양이도 당연히 사자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리고 사자 3마리랑 사자 2마리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3마리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동물 9종의 동물들이 왕을 만나게 되면 그 팀이 지게 됩니다. 쥐가 왕을 잡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3마리 동물이 나오는데 벌이라는 동물은 아시다시피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이라는 뜻은 상대방을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해서 터치하게 되면 손을 잡고 선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카드를 보고 누가 이기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벌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격하는 척은 할 수 있고 벌은 어떤 동물과 만나서도 같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벌침을 쓰게 돼서 같이 죽게 되고 특히 벌의 역할은 사자를 잡는 게 좀 좋겠죠. 총알 개미는
개미는 이제 쥐랑 고양이한테는 당연히 잡아먹힙니다. 너무. 그런데 사자하고 붙으면 사자 너무 작기 때문에 개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자한테 총알처럼 아주 끔찍한 고통을 줘서 사자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는 이거 약간 희생이 필요한데요. 어떤 동물을 만나서라도 이기거나 지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는 상대방의 정보를 우리 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자 3마리야. 저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게임 방법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누시게 되고 그 팀에서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리면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나는 이거 할게, 나는 이거 역할 할게. 아직 처음이시니까 좀 어렵겠지만 이제 어떤 역할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서 제가 지금 책상을 참고로 다 밀고 여기 나오실 거예요.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하시는데 서로 상대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상대방을 터치를 하면 저에게 앞으로 오셔서 카드 2개를 상대방 저한테만 보여줍니다. 보고 제가 이쪽 팀이 이기셨습니다 하고 진 동물은 제 뒤에 있으면서 저기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팀이 어떤 동물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사자 2마리한테 졌어. 그러면 사자 3마리거나 총알 개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학급에서 할 때는 되게 잘하거나 운동 잘하는 애들이 조금 희생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전략을 짜면서도 협동심, 학급 초반에 이제 하면 협동심 같은 것도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랑 쥐랑 붙게 되면 쥐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죽게 되면 바로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랑 새랑 붙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새랑 개미랑 벌은 특수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겼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새는 저 사람이 왕이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사자 1마리랑 사자 2마리랑 붙게 되면 당연히 사자 1마리가 벌이랑 사자랑 붙게 되면 당연히 같이 죽겠습니다. 또 원래 놀이라는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들으면 어려운데 한 번만 해보시면 더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참고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역할, 어떤 연기를 해야 하고 어떤 할지 좀 놀이를 하다 보면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이 활동을 운동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운동장에서 좀 많이 하는데 좀 애들을 좋아하는 애들을 최근에 운동장에 있다가 다리 부러진 애도 있었어요.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체육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넓은 공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은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주시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시간 주고 카드는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로 받으셔도 되지만 나는 이 역할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요즘은 뭐였죠? 한 팀이 안 들리게 맞아. 이건 12번 딱 마시고 선생님 혹시 카드 보시고 여기 저 질문 하시죠. 12번 누가 가지고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게 같은 동물 하라 이제 상대 팀하고 여기 나눠서 준비 시작하면 그럼 이제 모의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면 바로 이게 되시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서로 만나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돌아다니다가 이제 상대팀을 내가 이 사람이 더 약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탁 치면 됩니다. 그냥 세게 치지 마시고 이제. 네, 이쪽 팀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이 상태로는 피아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하나씩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피아를 팀을 나눌 때는 네네. 뭐 조끼를 입혀서 한다든가. 아, 네. 한 팀하고 안 팀. 아,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가 피아를 구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같이 이제 그럼 저희 놀라가지고 앉아 쓴 사람은 금방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네. 이 두 팀께서 목걸이를 착용해 주시면 네. 우리는 이걸 벗고요. 네, 목걸이를 목걸이를 벗으시면 이름이 안 보이시면 네, 이름은 안 보이게 하시면 돼요. 돌아가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그냥 이제 준비 시작하면 그냥 이제 움직이시면서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냥. 네, 동시에 전부 뭐 한 명씩 나오는 게 아니고 준비 시작하면 그냥 가서 저 사람 약할 것 같아서 잡고 저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잡기 전에 누가 터치를 했다. 그러면 그분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제 손 잡고 저한테 앞에 오시면 이제 네네, 그러니까 터치하면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자,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나 그걸 잡아갖고. 그래서 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 누구야? 계속 빨리 칼은 동물은 계속 게임을 참여해요. 왕만 잡으시고요. 왕을 같은 숨어 있어야 왕인데. 네, 가시죠. 우리가 많이 주는 거. 알려주세요. 칼으셨습니다. 돌아가서 아, 네. 뭔가가 죽는 거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묘한데? 자, 이쪽 팀께서 왕을 잡게 돼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다 왕을 못 그냥 왕이 많이 그러면 단 사람 먼저 쥐 왕을 잡고 있을 때 누가 도와줘야 된다면 이제 벌이 도와주거나 옆에 사자가 도와주거나 벌은 왕인 척을 하면 벌이 왕인 척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잡습니다. 같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총알기입니다. 안 돼. 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처음에 다시 시작하면 지금 다시 카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사자만 이기고요. 벌은. 다른 사람 잡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잡아주길 바라야 됩니다. 벌은. 참고로 쥐는 참 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쥐랑 벌이랑 만나면 쥐가 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벌을 잡아먹자.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쥐는 이제 벌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고양이는 벌을 못 잡고요? 네. 우리가 그것도 중이었습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네, 살았습니다. 알려주십니다. 쥐 한 마리이십니다. 이분께서. 자, 이쪽 팀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왕을 잡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코팅을 해서 반을 접은 다음에 이제 길게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혹시 나중에 끝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제가 직접 만든 거나 아니면 뭐 한 거는 다 보안이 있으니까 그거 뽑으셔서 코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또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만드셨다면 또 애들이 그리고 카드가 이제 사실 게임에 있는 카드 그걸 제가 나왔는데 그게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되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운동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크니까 애들을 좀 풀어놓으면 서로 막 전략도 되고 또 일부러 달리기 빠른 애들이 막 사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애가 사자를 해서 얘를 잡으면 알고 보니까 걔가 사자고 이렇게 뭐 의외로 소심한 애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주고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놀이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초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놀기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혹시 교과에 혹시 활용할 수 없겠냐 게임을. 그래서 이제 역사 카드 게임이라고 만들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5학년에도 이제 5학년이 옛날에는 뭐 역사를 배웠는데 지금 5학년이 그냥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가면 이제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5학년 때 역사하고 그 전까지 까먹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뭐 사진하고 이제 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카드화 해봤습니다. 혹시 시대를 알고 계신가요? 되게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그럼 이제 제가 시대를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6시대 정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니까 너무 정확히 하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흐름만 좀 알 수 있으면 되게 가끔 물어봐요. 뭐 이순신 장군이 어느 시대인지 뭐 대한민국이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뭐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요 게임을 할 건데 이거는 되게 처음에 요걸 가지고 몇 개 정도 할 건데 되게 간단한 게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제지를 이것도 뭐 문제지를 할 수 없고 이제 요게 카드 도안이거든요. 요걸 잘라가지고 카드를 만드는 건데 요걸 하시면 이제는 제가 보시면 이제 주변에 제가 카드를 다 갖다 놨습니다. 간단합니다. 게임은 찾으시면 됩니다. 요걸 가셔서 4개의 카드를 찾아서 요 밑에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한번 자기 카드를 어떤 카드인지 보고 규칙은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카드를 4장을 갖고 올 수 없고 꼭 하나 찾고 와서 갖다 놓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복도에다가 책상을 다 깔아놓고 교실에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아이들이 조금 제가 좀 수업이 힘들다 이러면 체육관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체육관에다가 던져놓고 카드를 자, 찾아와 이러면 아이들이 치게 되면 또 하나씩 대신 또 복도에서 뛰지 말고 그냥 걸어서 나도 찾아가지고 중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까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 카드가 바로 까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죠. 약간 재밌게 그런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못 찾으면 친구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찾았으면 1등이다 할 거 아니고 내가 찾았으면 도와줄게 어떤 카드야 하고 또 그 친구가 찾아서 자기 카드를 놔두는 게 아니고 꼭 그 친구가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다 찾았다는 성취욕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찾아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어서셔서 이제 카드를 찾아오십니다. 준비 시작! 네. 자기 문제지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지는 책상 위에 놔두셔야 됩니다. 이거 놓고 이거 그랬구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좁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제 책상 이쪽으로 다 책상 몰아두고 자기 의자에다가 여기 문제지 갖다 놓고 찾으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걸 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나 뭐 1등 이거 처음에 이거 잡았는데 1등 하려고 막 뛰는 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반 전체가 다 찾았을 때 그 놀이가 끝나고 이제 뭐 그때 한번 이 카드를 자기 카드를 한번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놀이를 갈 건데 요거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좀 많이 쉽게 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 2-3번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제가 이제 역사 스피드라는 게임을 이제 같은 카드를 가지고 할 건데 혹시 여기서 같은 시대를 라고 생각하시는 2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대를 이게 어떤 시대 뭐 8개 쪽도 있고 뭐 보면 무슨 또 법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좀 잘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먼저 게임하는 영상을 저희가 이제 5학년인데 학급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 소규모 학교라서 11명 정도 됐는데 자, 카드를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산리 고분 역할하는 카드가 있는데 앞에는 어떤 시대가 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 삼국시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자기가 받게 되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같이 범위를 만들고 그 시대가 보이지 않도록 위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 장씩 이렇게 빼게 됩니다. 빼게 되는데 자기 카드랑 내 시대 카드랑 똑같은 시대라고 생각됐을 때 저는 이제 학급에서 이런 풀 많잖아요. 이 풀을 잡으면 됩니다. 잡고 이 카드랑 중요한 건 내 카드입니다. 내 카드랑 이 친구 카드랑 똑같은 시대야 라고 얘기해서 카드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시대일 경우에는 이 친구가 벌칙을 먹는데 벌칙은 거기 나와 있는 카드를 꺼내놓은 카드를 다 가져가고 그래서 카드를 제일 빨리 없애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지금 책상 위를 좀 정리해 주시고 이게 조금 뭐랄까 책상이 더 넓어요. 그 책상보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분이 책상을 떼시고 여기 2개 테이블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선생님께서 모아서 좀 주세요. 이거를 똑같이 네, 그리고 지금 뭐 아이들은 계속 그냥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의자는 먼저 앉으셔야 돼요. 그냥 네, 시대가 안 보이도록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공정하게 하고 싶다면 똑같이 나누셔도 되는데 저는 저희 반에서는 똑같이 나눠가지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는 거니까 카드를 나눠 가지셨으면 이제 아이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포개 주시고 쭉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씩 이렇게 내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카드가 쌓이겠죠? 카드가 쌓이겠죠? 근데 시대를 모르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과 이 선생님 카드가 똑같더라도 내 카드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걸 보면서 내 카드랑 똑같은 시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풀을 빨리 잡아주시죠. 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카드. 네, 맞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카드를 한 장씩 내릴 건데 언제든지 내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다 라고 생각되면 앞에 있는 풀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카드는 시대가 네, 시대가 같은 카드입니다. 시대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그래서 6시대가 나와서 네, 틀립니다. 카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저쪽 분들도 이야기해요. 아니구나. 맞다. 여기 제가 이제 카드를 아까 했던 카드랑 좀 다른 게 지금 역사 스피드 카드는 코팅을 하고 해본 거고 이건 이제 인터넷에 파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비닐이 있고 인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카드 앞면하고 뒷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길게 만드셔서 이제 반을 접고 여기 비닐봉지에 넣어주면 돼요. 코팅하다. 근데 이거 코팅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닐을 팔리기 때문에 프로텍터라고 이제 프로텍터라고 한 200장에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반 접으셔서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이 안에 이제 카드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검은 종인데 이것도 사이즈에 맞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아이들하고 사실 만들면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뭐 하나 뽑아주면 아이들이 잘 나가도 아이들이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서 외워라 너네 게임할 때 도움된다 이렇게 하게 봤는데 이걸 게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시대를 저보다도 좀 잘 알고 특히나 어려운 유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발음도 되게 쉽게 하고 많이 발음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다음 게임인데 이거 해보진 않고 이제 영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게임이냐면 한 아이가 자기 카드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냥 내면서 무슨 시대라고 맞추면 됩니다. 무슨 시대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4개를 아이가 4개의 카드를 갖고 있죠. 요걸 이제 하나 내면서 무슨 시대 맞추게 되면 이 카드가 사라집니다. 이제 3장이 되고 맞추면 4장 되고 2장 되고 3장 되고 그래서 카드가 다 사라지면 이 친구는 뭐 이기는 게임인데 틀리게 되면 여기서 다시 카드를 보충합니다. 보충해서 또 틀리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선사시대,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부터 지금 시대별로 애들이 순서를 놔두는데 거기에 놔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놔두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놔두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좀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또 다른 놀이를 원해서 한 장을 내면서 그냥 무슨 시대 맞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장을 갖고 있다가 뭐 대한제국 맞출 때마다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틀릴 때까지. 예를 들어 대한제국, 대한민국 틀리면 그 카드 다시 맨 밑으로 자기에 넣고 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카드는 이제 뭐 많은 좀 변형을 할 수 있고 이 게임은 사실은 외국의 타임라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도가 나와 있는데 연도를 이렇게 맞추는 게임인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무슨 뭐뭐의 발명, 뭐 전화의 발명, 날짜를 좀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도 영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틀려가지고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숨이 틀려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있고.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게임이 하면 저희도 어려운 거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얘네는 5학년이기 때문에 뭐 6학년 아직 지금 조선 이후부터 후조선부터 아직 배우지 않아가지고 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다 맞추게 돼서 카드를 다 해서 이제 카드가 없어지면 이기는 게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안을 저희가 다 한글 파일하고 PPT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면 그냥 복사하셔서 아까처럼 제가 코팅을 해봤는데 한번 진짜 코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까 뾰족해서 코팅은 제가 뭐 추천드리진 않고 아까처럼 이제 인터넷에 메일로 제가 그 주소랑 그것도 정보 좀 보내드릴 수 있고 이제 게임이 참 어려운데 아이들랑 이제 좀 설명보다는 좀 하다 보면 이렇게 게임이 좀 이해되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제가 뭐 만들어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역사 교육을 하면 선생님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 카드만 만들어주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뭐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여학생들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상담을 시간을 하면 저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색해하고 둘이서 얘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울면서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그럼 게임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제 덱시시라는 게임 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이걸 통해서 게임하다 보면 자신의 좀 있는 이야기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첫사랑하면 무슨 생기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죠 지금 다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다른 건 없고 다 이렇게 예쁜 그림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장에 낸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카드일까요? 제가 첫사랑하면서 이 카드를 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했던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꿈에다는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 살을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또 얘기했었는데 요거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남자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있어가지고 뭐 이런 각자 자기의 이제 어떤 카드를 볼 때 자기만 떠오르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점수를 쌓는 게임이긴 하지만 교육적으로 쓰면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임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해서 게임을 그 카드를 이렇게 좀 길게 좀 설명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계속 꺼집니다. 원래는 이제 저도 이 게임 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 뭐 첫사랑하면서 단어로 낱말로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예시를 동화로 주면 다른 친구들 다 예시를 동화로 하고 그 카드 한 장을 이제 게임 방법은 각자 6장의 카드를 나눠갔습니다. 나눠갖고 그 중에 자기가 한 카드만 한 장만 골라서 그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 예를 들어 실패, 성공, 아니면 뭐 왕자님 이렇게 해서 카드 한 장을 내고 다른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그 이야기와 가장 비슷한 카드를 한 장씩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지금 친구 5명이니까 5장의 카드가 모이겠죠? 그러면 그 카드를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5장 다시 섞어서 펼쳐놓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가 낸 카드를 맞추면 됩니다. 맞추고 중요한 게 이게 원래 이 게임의 끝인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후의 활동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카드가 5장 나와 있는데 꼭 게임 맞추고 나서 왜 이 카드를 냈는지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면 이야기하고 이제 근데 뭐 어른들이랑 많이 할 때는 제가 이 게임을 좀 많이 이제 들고 다니는데 여자분들이 이 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예쁘니까 그림이 예뻐서 이 작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고 한 2천만 원 정도 뭐 들어서 어떤 분이 섭외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예뻐가지고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이 이걸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 이 카드 왜 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이 얘기하다 보니까 힐링되거나 얘기합니다. 게임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까처럼 돌아다니면서 게임 설명을 드리고 게임을 한 2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2, 3, 4, 5. 제가 한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을 이제 카드를 나눠 가지셨죠. 그리고 토끼는 점수판에 나눠 주시면 되고, 그리고 토큰을 가져가서 이제 이게 게임 준비가 됐는데, 6장의 카드를 갖고 계시면서 이제 한 장의 카드를 고르신 다음에 이야기꾼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길게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낱말로 이제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너무 쉽게 내거나 너무 쉽게 내서 전부 다 맞춰버리거나 너무 어렵게 내서 아무도 맞추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야기꾼 빼고 모두 다 두 칸을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맞추는 게 아니고 모두가 틀리는 게 아니고 몇 명의 사람들만 맞출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 이야기와 가장 관련된 카드를 내면 나중에 그 카드를 선택받게 되면 자기도 전부 한 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카드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은 이제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카드 한 장을 안 보이게 놔두세요. 그거는 나중에 투표해야 돼요. 번호판 나중에 투표할 때. 선생님 여기 시합하니까 이상한데 노래에서 재밌게 노래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시중에서도 있고 보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선착팩이라고 이제 카드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카드만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건 원래 룰이고 원래 게임이고 게임 규칙이고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도덕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제 카드를 주고 이야기 만들어보기 활동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드가 다 펼쳐져 있으면 오늘 하루 기분에 따라서 카드 하나 골라보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야기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이야기가 또 이 게임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뵀던 분들과도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자, 이거는 친구에 대한 아이들이 해본 건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장애 이해 교육할 때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고 의외로 아이들이 즉석에서 시간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한 1, 2분의 시간 안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 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 요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도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게임 참도 활발하게 잘 해주시고 저를 참여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게임을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을 지금 교육적인 걸로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혹시라도 뭐 이런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거 원하시면은 나중에 또 연락해주시면은 좋은 보드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에 또 하나의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요. 보드게임을 어떻게 교과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득식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어떻게 교과에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미술의 명화들 있잖아요. 명화나 작품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사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 DC처럼 그림을 활용해서 DC 게임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앞에 있는 카드는 제가 이제 명화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DC 카드처럼 만든 아트 스토리라고 합니다. 아트 스토리. 제가 이제 장면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림 이야기의 영화를 줬는데요. 한번 먼저 그림 카드 한번 쫙 펼쳐보세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그림 감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이몽도 선생님의 작품 대장간이라든지
우동, 씨름 이런 것도 있고요. 서양의 작가 고흐 작품이신 해바라기라든지 자화상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많이 봤던 그림들 또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자신이 봤던 그림들이 카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걸로 게임을 하더라도 되게 재밌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그림을 감상하셨으면은 요거 이제 개수를 인원 수납 한번 나눠가지고요. 한두 번 정도만 기치처럼 한번 활용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모으셔가지고 인원 수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판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식만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카드를 내는지 한번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식 그림보다 좀 별로 안 예쁘시죠? 훨씬 예쁘세요? 아는 그림이 나와서 그런가? 미 선생님 보세요, 미 선생님. 미 선생님 안 계시구나.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모으면서 모르는 작품도 많이 알게 됐어요. 선생님들 하고 오시면은 많이 알게 됐어요. 자, 다 나눠 가시나요? 이거 프로텍트로 만들었고요. 이 그림은요, 인터넷 처음에 저도 인터넷 막 구글이라는 막 찾아봤는데 여기 초등학생들 다 아실 거예요. 티세파라는 홈페이지 가면은 티세파라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명화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국의 동양의 명화라든지 서양의 명화라든지 그 명화 모아놓은 거 있고요. 혹시 이 그림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도안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들 많이 감상하셨죠? 아까처럼 딕시 한 사람당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문제 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시간은 5분 정도만 드릴게요. 아까처럼 한 번씩처럼 그냥 카드 제출하면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만 활동을 좀 시작해주세요. 말판은 없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든 거는요, 물론 카드로 따지면 DC 카드가 훨씬 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트스토리를 만든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명화 같은 것들도 볼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들 훨씬 더 쉽게 명화를 접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만드는 활동을 해봤어요. 아까 여기 정대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처음에는 제가 3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막 5-6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글을 쓰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했어요. 여자가 이제 처음에 안 받아주다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와 함께 잘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고요. 정말로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이 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트 스토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 게임이에요. 다음 게임은 이제 컨셉트라고 하는데요. 자, 자, 선생님 물음표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물음표? 빅트로웨이브로 이런 거에서 질문. 네? 빅트로웨이브 거. 그렇지 않으면 비밀이라든지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생각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도 수업 많이 하시는데 모든 학습의 시작이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무슨 것을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그때야 이제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거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느낌표죠. 선생님들은 느낌표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동.
성찰. 혹시 저랑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감동가. 저는 이제 느낌표 약간 깨달음? 뭔가 유레카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습이 제 생각입니다. 물음표에서 시작돼가지고 느낌표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궁금해, 호기심을 갖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나 열심히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깨달았어.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내적 동기라든지 뭐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콘셉트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어요. 넘어가시죠. 자, 이런 콘셉트라는 게임은 독창성, 아이들의 유창성, 그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임이고요. 자, 언어랑 이미지 이렇게 대결을 붙여하는데 선생님들은 언어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랑 이미지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아이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미지죠.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 이제 뭐 공개 수업도 많이 하시고 할 때 동기유발을 하시면 거의 다 대부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쓰시고 사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만큼 이미지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훨씬 더 쉽게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할 게임 컨셉트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뭐 즐기는 게임이에요. 이건 무슨 경쟁 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컨셉트라는 게임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이 가지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 뜻을 굳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표로 나눠주실 건데 뜻을 보지 않고도 이 이미지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해골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폭탄, 죽음, 절망, 독극물 어쨌든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잘? 요 그림이죠 여기. 요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식, 식사, 먹는 거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컨셉트라는 게임은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단서들을 줘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유추해내는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아이콘이 물음표 아이콘이 있고요. 느낌표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제하고자 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 물음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음표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힌트를 주기 위해서는 이 느낌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보시겠죠? 한번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아이콘이 12개가 있죠? 한번 클릭해주세요. 자, 지금 물음표가 요 그림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음식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식 중에서 유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음식 또는 영양 또는 먹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죠. 자, 이건 아까 이 녹색 물음표와 관련된 단서를 주기 위해서 느낌표를 사용한다는데 느낌표 말고 이 물음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이제 이 작은 네모칸 블럭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직접적인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플리즈요. 아까는 이제 음식이었죠. 음식이면서 이제 물 또는 액체 또는 물에 사는 이거 관련된 음식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앞에 또 블럭이 있어요. 흰색. 자, 그럼 지금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은 음식이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물 또는 액체, 그 다음에 흰색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을 공개하시면은 네, 정답은 우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이제 문제를 내고 또 맞춰가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한번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볼게요. 자,
남자이면서 수컷이면서 남성적인, 그다음에 일 직업 기술, 그다음에 영화관, 영화 카메라. 스타트네. 아니, 답은 막말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 녹색과 가장 직접적인 힌트였고요. 이 녹색을 유추해낼 수 있는 간접적인 힌트인데 느낌표를 사용할게요. 자, 빨간색 배, 낮다 하락하다 가난다, 그 다음에 죽은 질병. 자, 이걸 보고 생각나는 거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스타트는 아니에요. 해양 구조사. 네. 이 느낌표는요, 유람선. 얘 빨간색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유람선. 자, 여기 보세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정답을 맞춰보시면은 정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이걸 도대체 이것도 저는 이제 이걸 게임으로 하도 아이들 좋아하고 또 창의성도 생기고 유창성도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번 수업에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 관련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글 이런 뜻이고요. 지금 이거 그게 안 쓰였거든요. 한번 그 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만 보여드릴게요. 밑에까지 가리죠. 그래서 끝. 네. 검은색이 색깔은 상관 안 써요. 이 느낌표와 관련된 이 블럭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빨간색 느낌표는 빨간 블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빨간 느낌표와 관련있다는 얘기고, 이 검은색 느낌표에 검은 블럭이 있으면 이 검은색 느낌표는 이 검은 블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 저희 물음표를 보세요. 물음표. 제가 동기유발로 수업 때 썼던 내용이 잘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가? 힌트 좀 더 드려야 되나? 힌트를 좀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기 안 되는데 근데 이 거북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이미지로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 뭐 느리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거 있어. 또 배도 네? 오늘 뭐야? 난중일기였어요. 난중일기. 자,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맞히는 게 아니고 이 물음표와 관련된 걸 맞추셔야 돼요. 이거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유추해내기 위한 힌트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정답은 난중일기. 교과서 6학년 교과서에 난중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냈는데 아이들 시험을 잘 못 맞추다가 시간이 지나면 힌트 더 많이 주니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문제를 출제하고 직접 자기는 카드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고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거는요, 인원이 한 팀에 10명 정도가 이 게임을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죄송한데 뒤에 앉아 계신 5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만 가지고 여기 2분, 여기 2분, 저쪽에 한 분이 좀 앉으세요. 제가 여기서 검은색 물음표는 하나예요. 물음표는 하나인데 네, 느낌표는 검은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순신을 설명하려고 이 빨간 느낌표에 관심을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 뭘 얘기한 거냐면은 제가 대한민국을 나타낸 거 있어요. 이거는 위치, 국가, 깃발 이런 뜻이고 우리나라 각기에 들어가는 색깔을 나눠주고 대한민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검은색 느낌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먼저 받아보시면은 이런 카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카드가 이게 이제 문제 출제 카드예요. 요거는 이제 한 명이 가져가가지고 여기 보면 9개가 써 있거든요. 9개가 써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자신이 내고 싶은 단어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출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인원이 많잖아요. 2명씩. 근데 이거는 400인데 저희가 이걸 다 힌트를 하나씩 나누시고 스케일을 줬어요 저희가. 나머지 가지고 맞추시면 되고요. 문제를 맞췄을 때는 정보를 드려요. 그런데 현출방에서 나중에 구매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은 저희가 문제를 이제 내고 이거를 스킬 스케일 써서 써서 또 칠판에 붙이게끔 이렇게 스케일을 써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인물이다. 게임 자체가 워낙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힌트는 이런 식으로